지금 당장 나가라.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잔뜩 인상을 쓰고 외치자 주위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뭐라고요? 누구한테 하는 소린데요? 어떤 손님이 그 소리를 듣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매니저를 쳐다봤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호텔을 10년 넘게 관리해온 사람이야. 그런 내 앞에서 감히 말대꾸라니 건방지군. 매니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과시라도 하듯 손가락으로 멀리 앉아 있던 남자를 가리켰다. 손님, 이쪽으로 잠깐 오시죠. 옆에 있던 보안 요원이 매니저가 가리킨 남자 쪽으로 다가갔다.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반듯하게 들고 매니저와 보안 요원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사람처럼 행동 못할 거면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나가. 매니저가 다시 한번 소리치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힐끗거리는 눈빛이 오가며 술렁였다. 잠시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 관람객 같은 표정을 짓던 여성이 옆 사람 팔을 살짝 건드리며 속삭였다. 나도 모르겠어. 저기 앉아 있는 분 뭔가 오해를 받는 것 같긴 한데. 상대가 자기도 모른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혹시 촬영 중이세요? 이거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여자가 작게 말하자 주위 몇몇도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분, 이건 아무래도 좀 과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손님이 머뭇거리며 끼어들었다. 그쪽 일에 참견하지 마세. 지금 이 사람은 불법적으로 여기 머무르고 있다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어요. 매니저가 손바닥을 내저으며 무례하게 응수했다. 그 사람 이름이 손흥민 같았는데 이미 몇몇은 주변 인물들의 수근거림을 통해 남자의 이름을 알아차린 듯 보였다. 손흥민이라고요? 아, 축구 선수? 설마 진짜 그 사람인가요? 또 다른 목소리가 작은 탄성을 지르며 두리번거렸다. 그래, 내가 말했던 그 유명한 손흥민이라니까. 예전에 런던 호텔에서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고 기사 뜬 거 못 봤어? 어떤 젊은 남성이 친구에게 설명하듯 말했다. 근데 방금 저 매니저 손흥민 선수 보고 장애인 증명을 해보라고 했다던데 무슨 소리야? 또 다른 사람이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잠깐, 정말 그런 말을 했습니까? 로비를 지나던 한 중년 신사가 깜짝 놀라며 매니저에게 따졌다. 여기 분명히 장애인 편의 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다고 광고했는데 그런 말은 너무 무례하잖아요? 매니저는 시큰둥하게 비웃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과 실제로 이 호텔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인물을 구분하는 건 별개예요. 혹시 몰라서요. 실제로 장애를 가진 분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누군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그때 다른 쪽에 있던 스태프가 마이크를 잡고 주의를 환기했다. 오늘 이곳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니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은 퇴장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 설명회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저 사람은 입장권도 있고 장애인 편의 제도도 있는 호텔이라서 예약했다는 것 같은데? 한 중년 여인이 투덜거리며 지켜봤다. 나도 다 봤어. 저분 분명 예약 확인증도 제시했는데 매니저가 본인 맞느냐고 닥달하지 않았어? 근처에 또 다른 손님이 거들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다 찍고 있잖아. 이거 만약 SNS에 올라가면 큰일 날 텐데. 젊은 여성 한 명이 휴대폰을 든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미 몇몇 영상은 라이브로 올라갔을걸요. 손흥민 선수면 팬들도 많을 테니 아마 빠르게 퍼질 거예요.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덧붙였다. 자, 조용. 매니저가 다시 한번 고함쳤다. 지금부터는 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전원 퇴장 조치하겠어요. 보안 요원들이 로비 이곳저곳에 포진하며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 안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고 일부는 건물 밖으로 슬그머니 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그때 매니저에게 직접 다가선 사람이 있었다. 나이는 대략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사내였는데 다부진 체구의 말투는 차분했다.
실례합니 저는 시민단체 관계자인데요. 지금 이 장면을 다 지켜봤는데 이건 명백히 호텔 측이 장애인 차별을 하는 것으로 들립니? 저분이 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매니저는 그를 흘끗 보더니 한숨을 쉬며 설명을 듣고 싶다면 공식적인 자리를 요구하세. 나는 현장에서 말싸움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소. 하고 코웃음을 쳤다. 지금 이게 말싸움으로 보이십니까?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되는 건데 중년 사내는 매니저의 태도에 황당해했지만 매니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보안, 저 사람도 내보내요. 그리고 손흥민 씨,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손흥민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잠시만 왜 이래요? 뭐가 문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손흥민은 참다 못해 그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분하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매니저는 손을 휙 뿌리치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문제? 당신이 이 호텔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분명 런던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있었다고 들었습. 소송까지 걸었고 호텔 업계 전체가 난리가 났던데 그 논란이 해결도 안 됐는데 왜 또 여기 있습니까? 난 내가 예약한 호텔에 묵으러 왔을 뿐이에요. 장애인 제도를 악용하려 했다고 여기서 지금 저를 몰아쓰는 겁니까? 손흥민의 표정에는 억울함이 서렸다. 악용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보면 알겠죠. 매니저가 비웃으며 주변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슬쩍 눈짓했다. 잠깐만요. 지금 이분한테 불법 행위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시민단체 관계자가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여부를 증명하라는 건 의료 기록을 보라는 거나 다름없는데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뭐고 이 호텔 규정에 따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매니저는 고집스럽게 버텼다. 그러자 주변에서 다시 술렁임이 커졌다. 사람들은 핸드폰 카메라를 곳곳에서 돌렸고 여러 목소리가 뒤섞였다. 이거 뉴스에 나오면 난리 나겠는데? 이미 SNS로 퍼지고 있어. 매니저 미쳤네. 저기 다들 잠깐만 들어봐 주세요. 로비 한쪽에 서 있던 호텔 대표이자 이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급히 뛰어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 필요 없어요. 손흥민 씨, 제가 알기로는 런던에서의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니 혹시 저희도 법률적인 리스크가 걱정되어서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내쫓겠다는 뜻인가요? 손흥민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절차상 대표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흔들렸다. 그러자 매니저가 끼어들었다. 대표님, 괜히 말씀 길게 하지 마세. 저 사람은 본인이 장애라고 주장하지만 정식으로 증명된 게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뭘 증명해야 하죠? 손흥민은 한숨을 깊이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무릎 부상 후 몇 달간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정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이동 시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습. 그래서 국제 장애 등록 여부를 확인 중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 개인 정보라서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이해합니다만 우리 호텔은 고가의 투자 설명회와 VIP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검문이 까다롭습니다. 매니저가 강조하듯 말했다. 그게 저한테 왜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난 BP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당신이 누군지 알지만 나름 우리 호텔 규칙은 규칙입니. 게다가 당신이 과거에 호텔에서 소송을 걸었다니 위험 요소가 큰 고객이라는 뜻이잖아요. 매니저는 여전히 날카로운 톤을 유지했다. 한편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저거 인권 침해 맞지 않아? 맞아요. 분명히 차별이야. 저분 축구 선수라는데 원래 장애가 있었는지 몰랐네. 슬에 부상 관련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매니저가 너무 멋대로 구는 거 아닌가? 결국 규정 운운하며 인권을 무시하는 꼴이잖아. 나는 저 매니저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호텔에 있을 자격이 없다니 이건 완전 차별 발언 같아. 어떤 젊은 여성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다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걸 촬영해 둡시다. 혹시 나중에 증거가 될지도 모르니까. 다른 청년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좋아요, 이런 장면은 공론화되어야 해요.
그 사이 매니저와 손흥민의 말싸움은 더 치열해졌다. 솔직히 말해주세, 장애인 대상 할인이라도 노리고 여기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소송을 걸 작정으로 온 건가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비아냥거리는 투로 변했다. 당신 지금 나에게 정말 무례한 말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손흥민은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숨을 몰아쉬었다. 무례? 내가 왜 무례하죠? 어차피 당신이 장애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호텔 정책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걸어 다니는 걸 보고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난 이미 의료적 증명이 있는데 굳이 내 사생활까지 다 까발려야 하나요? 이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 혜택을 원한다는 건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느 쪽이든 분명히 해둬야 호텔 측이 손해를 안 보죠. 매니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민단체 관계자가 재차 반론했다. 그건 명백히 차별적인 발언이네요. 호텔 측은 손님이 장애가 있든 없든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왜 계속 증명하라는 말만 하시죠? 매니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우리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니까요. 공연이 나중에 우리 책임이 된다고 하면 어쩝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무슨 사고라도 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시민단체 관계자는 설득하려 했으나 매니저는 고개를 돌리고 더는 듣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 순간 로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실시간으로 올라온 라이브 영상에 대한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고 그중 손흥민 또 호텔에서 차별당하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보세요. 지금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매니저에게 들이밀었다. 사람들이 호텔 이름까지 추적해서 공유하고 있거든요. 곧 기자들이 몰려올지도 몰라요. 매니저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이사인 대표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대표님, 이렇게 된 이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 저 사람을 당장 퇴장시키고 변호사를 불러서. 대표는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다. 잠깐, 우리도 좀 더 신중해야 해요. 지난번 런던 사건도 호텔 보안이 과잉 대응해서 손흥민 선수가 소송을 걸었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면 우리 명성에 치명타가 될 거예요. 그때도 장애 여부를 증명하라고 했다는 게 화근이었죠. 그래서 결국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여러 호텔 체인이 장애인 접근성 정책을 재정비하기 시작했고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하는 겁니. 괜히 또 소송이라도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빠르게 처리해야죠. 매니저가 흔들림 없이 되받았다.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손흥민이 입을 열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저를 내보내면 소송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욕을 주고 제 장애 여부를 증명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명백한 차별 행위라는 걸 모르십니까? 차별?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마세. 난 호텔 측의 권익을 지키려는 것뿐이니까. 매니저는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주변에서 누군가 울분이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바로 차별입니다. 한눈에 봐도 그렇잖아요. 이건 당신 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곱씹어야 할 문제예요. 맞아요. 저기 찍힌 영상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갔어요. 다들 분노하고 있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격분을 실어 말했다. 그만, 다들 그만해. 대표가 결국 참다 못해 소리쳤다. 일단 매니저님, 한 걸음 물러서 주세. 그리고 손흥민 씨, 먼저 제 사과를 받아주세. 저희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불쾌감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불쾌감을 느꼈고 이건 단순 실수로 치부될 일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차가운 시선으로 매니저와 대표를 번갈아 보았다. 매니저는 코를 훌쩍이며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놓지 않았다. 대표님이 왜 저렇게까지 저자세를 취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난 당연한 절차를 물었을 뿐이고 여긴 VIP 행사가 열릴 자리입니다. 당신은 VIP가 뭔지 아나요? 손흥민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매니저에게 물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존중을 받을 만한 귀빈이 VIP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나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아요. 하! 귀빈? 웃기지 말아요. 당신이 유명 인물이라서 얻는 이점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냥 그 밸런스를 맞추려는 거예요.
그러자 로비 한쪽에서 관광객으로 보이던 외국인 커플이 조용히 구경하다가 말을 걸었다. 혹시 무슨 일인지요? 우리가 한국어는 잘 모르지만 분위기가 심각해 보여서요. 주위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한 직원이 간략히 상황을 설명하자 외국인 커플은 깜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Oh, this is discrimination? We saw something similar on the news about a London hotel. Was that the same person? 네, 맞아요. 이분이 그때 차별을 당했던 손흥민 선수예요. 직원이 조심스레 답했다. Oh dear, we came to Korea because we heard it's a wonderful place. But this is unfortunate. 커플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은 한국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다른 외국인이 또 소리를 보탰다. 순간 매니저의 얼굴이 붉어졌다. 호텔의 국제적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거친 말투로 대응했다. 이 호텔은 사적인 공간이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규칙을 정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차별은 어떤 사적 공간이라도 허용되지 않죠. 시민단체 관계자가 매니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반박했다. 이제 그만합시다. 손흥민 씨, 오늘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표가 급히 대화를 돌렸다. 사업 파트너와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했습. 부상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를 대비해 여러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할 줄은 몰랐네요. 손흥민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럼 행사 참석이 목적이군요. 대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매니저에게 눈짓했다. 매니저님, 그냥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게 어떨까요? 매니저는 버럭 화를 냈다. 안 됩니다. 혹여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중에 또 소송 걸면 어떡해요? 이 사람은 이미 여러 호텔을 상대해 왔잖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매니저님? 어떤 근거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몰아쓰는 겁니까? 시민단체 관계자가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로비 곳곳에선 그만 좀 해. 너무하네 정말. 매니저가 자초하는 일이야. 등등 크고 작은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미 사람들은 매니저가 보여주는 적대적 태도에 신물이 난 듯했다. 한편 호텔 대표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손을 내저으며 진정하세요, 모두 진정하세요 를 외쳤다. 저희 호텔은 이제 손흥민 씨께 공식 사과를 드리고 적절한 보상을 논의하겠습. 매니저님이 과잉 대응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매니저는 크게 반발했다. 아니 대표님, 이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지 호텔 평판을 망칠 수 있다니까요. 그 호텔 평판이란 게 당신처럼 고객을 적대시함으로써 유지되는 겁니까? 난 이번 일이야말로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는 매니저를 강하게 질책했고 옆에 스태프들도 동의한다는 눈빛을 보냈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로비를 휩쓸었다. 매니저가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는데 그 틈을 타 손흥민이 입술을 앙 다물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모욕들을 당했습. 저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증명하라니 그런 적은 어디서도 받아본 적 없어요. 런던 호텔 사건이 과거의 일이라고들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비슷한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매니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시선을 피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호텔, 어느 공공장소에서도 장애인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런던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 거기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일도 추가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네요.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일었다. 역시 소송까지 갈 사안이구나. 호텔, 큰일 났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매니저가 드디어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불안한 마음에. 그리고 유명 인물이 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몰아세웠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시민단체 관계자가 눈썹을 축혀 세웠다. 매니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려웠어요. 호텔 업계에서 차별 이슈가 나오면 순식간에 매장당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네요.
대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매니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일로 인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아요. 특히 장애인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요. 곧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공식 발표하겠습. 손흥민 씨, 정식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굳은 표정을 풀지 않다가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대로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이미 영상이 퍼졌고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호텔도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내놓아야 할 겁니다. 알겠습. 저희도 전 직원에게 정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대표가 진지하게 답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가만히 듣더니 누군가는 이번엔 정말 달라지길 바랍니다 하며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호응하기 시작했다. 손흥민 씨, 저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매니저가 다시 한번 몸을 살짝 숙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긴 했다.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호텔이 지녀야 할 가치와 고객에 대한 태도를 무시하고 제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도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신경 써 주세. 단지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경계심이 깃든 말투였지만 어조는 한결 차분했다. 네, 맞습니다. 대표도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오늘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저희 호텔뿐 아니라 국내 다른 업계에서도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이미 해외에서는 런던 소송 이슈로 호텔 업계 전반이 각성 중이니까요. 이번 일도 크게 보도될 텐데 우리가 먼저 제도를 고치고 개선안을 발표한다면 이미지 회복도 가능할 겁니다. 이미 매체에서는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 제가 간단히 브리핑할게요. 한 스태프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하자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주변에서 구경하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손흥민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힘내세. 저희도 SNS로 이 문제 알릴게요. 앞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혹시 다음에 또 오시면 좋은 추억만 가져가셨으면 해요. 등등 위로와 지지의 말이 이어졌다. 손흥민은 가볍게 미소를 띄었다. 감사합니. 저는 여전히 제 일 때문에 호텔을 이용해야 하고 미래를 위해 이런 투자 설명회 같은 행사에도 참여해야 합니.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장벽을 만나는 건 정말 지치네요. 한국 사회가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주세.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 저희 시민단체도 힘껏 돕겠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가 진심을 담아 전했다. 네, 이번에도 변호인단과 논의해 가며 책임 소재가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건 처벌만이 아니에요. 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하니까요. 손흥민은 힘주어 말했다. 대표가 무거운 분위기를 풀고자 매니저에게 작게 눈짓을 보냈다. 매니저는 잠시 더듬거리다가 이내 용기를 내어 한마디를 덧붙였다. 정말 미안합니.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먼저 장애인 응대 교육을 받겠습. 시스템도 확실히 바꾸도록 대표님께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협조하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규정과 절차가 정말 사람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크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는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다. 이제야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네. 그래도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사람들 사이에 긍정적인 기운이 번졌다. 그 후로 1시간 뒤 호텔 로비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사건 경위를 간략히 설명한 뒤 저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전사 교육 및 장애인 서비스 관련 지침을 전면 재정비하겠습. 이번 건을 계기로 더는 어떤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흥민 씨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사과와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고 밝혔다. 매니저 역시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제 책임임니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그로 인해 손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 장애인 여부를 떠나 모든 분께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깨달았습.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화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간단히 사과를 수용하고 호텔 측이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랍니. 저도 앞으로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라고 답했다. 공식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이어졌고 일부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로써 조금은 앞으로 나아갈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요. 시민단체 관계자가 로비 한편에서 손흥민에게 다가와 웃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차별이 여전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이슈가 되면 조금씩 개선이 되니까요. 손흥민은 잔잔한 미소로 화답했다. 레온던에서 벌어진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꽤 많은 호텔들이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결국 사람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리라 믿습니다. 그 말을 듣던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우린 작은 계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거죠. 손흥민 씨가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거들었다. 저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죠. 오늘도 여러분께 감사해요.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 사이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죄송했고 제 행동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합니. 혹시 시간이 지나 제가 다시 또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두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당신의 사과를 받겠습. 그리고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조금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손흥민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매니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호텔 팀원들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가 끝나자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화해 모드네. 역시 공개 사과가 효과가 있긴 하구나. 앞으로는 이런 차별이 없어야 할 텐데. 등등 희망적인 말들이 오갔다. 며칠 후 이 사건의 후속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장애인 차별 논란 호텔, 재발 방지 대책 선언. 손흥민, 또 한 번 사회적 문제 제기라는 헤드라인이 신문과 인터넷을 채웠다. 호텔은 즉각 사죄했고 새 규정 마련과 더불어 보상금 일정 부분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하기로 발표했다. 그 결과 SNS에는 이번 계기로 많은 호텔이 장애인 응대를 재정비할 듯 손흥민 선한 영향력 발휘하다. 같은 반응들이 이어졌다. 물론 일부는 결국 유명 인물이니까 이렇게 빨리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씁쓸한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커져갔다. 호텔 대표 역시 후속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앞으로 호텔 업계 전반에 걸쳐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인식 개선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주시하며 유명 인물의 힘도 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개인들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했다. 며칠 뒤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누군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적 폭력과 다름없다. 나는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 고 밝혔다. 또한 축구로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부상 뒤에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세상과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알렸다. 매니저도 뒤늦게 언론을 통해 몇 마디를 전했다. 저는 평생 호텔 업계에서 일해왔지만 실제로 장애를 가진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습. 이번 사건이 저에겐 커다란 깨달음이 되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워나가겠습.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로비에서 시작된 그 격렬한 충돌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호텔은 새로운 매뉴얼을 도입했고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피드백 창구를 열었다. 손님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전보다 훨씬 친절하고 유연해졌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호텔 체인들도 이번 사태를 참고하며 각종 규정과 시설을 재점검하고 장애인 응대 규범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업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일어난 것이다. 한편 소송에 관해서는 런던 사건과 더불어 병합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그보다는 실질적 대책 마련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며칠이 지나 투자 설명회가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행사 관계자들은 결국 손흥민 선수도 예정대로 참석해 주었고 그와 그의 파트너들은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가 되새겨진 뜻깊은 자리였다. 고 평가했다. 행사 막바지에 손흥민은 소규모 인터뷰를 통해 이번 해프닝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의 개념이 얼마나 다양하며 동시에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다. 내겐 축구 선수로서 유명세보다도 사회적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그리고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계속 주시하고 또 문제 제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변화가 일시적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함께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호텔 대표는 귀빈들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지. 많은 것을 바꿔야 해. 그러자 근처에 있던 매니저가 작게 웃으며 예 대표님,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덧붙였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로비 밖을 나서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번 일로 우리가 더 나은 곳을 향해 걸어가면 좋겠습.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니까요. 그 장면을 모두가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는 눈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마음으로 기록했다. 어느새 로비 안의 공기는 새로운 약속과 각성으로 충만해 있었다. 우리도 계속 주시합시다. 이게 정말 잘 이행되는지. 시민단체 관계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네, 그리고 다음에도 문제가 생기면 이번처럼 공론화해야죠. 기자 한 명이 수첩을 꺼내 마무리 멘트를 준비했다.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계속 관심 있으시면 우리 커뮤니티에 가입하세. 앞으로도 추적 보도를 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제도 개선 운동에 참여할 거예요. 다른 활동가가 제안했다. 사람들은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헤어졌다.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서 다행이에요. 그들의 대화 속에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예감과 또 바뀌어갈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엿보였다. 마지막으로 취재 기자가 손흥민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신가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제게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실랑이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 저를 포함해 더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고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호텔 정문 앞에서 인터뷰가 끝나고 손흥민은 채 올라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기자에게 손을 흔들었다. 다음에도 뭔가 변화가 생기면 꼭 알려주세. 저도 계속 지켜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차가 천천히 호텔을 벗어나자 기자는 다시 카메라맨과 함께 호텔 로비를 돌아보았다. 이번 사건은 이미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겠죠. 기대해 봐야겠어요. 카메라맨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정리했다. 마습.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장애인 차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윽고 호텔 안에서 보안 요원이 하나둘씩 정리를 시작하고 로비는 점차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오늘의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렷이 각인되었고 그 영향력은 이미 SNS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시민단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제보하고 의견도 나눠주세요. 시민단체 관계자의 목소리가 로비 한편에서 들렸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네, 꼭 할게요. 구독 누르고 자주 볼게요. 라고 답하며 하나둘씩 로비를 빠져나갔다. 그들 중 몇몇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고 다음 뉴스에서도 보자. 또 영상을 공유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이제 막 변화라는 긴 여정의 시작점에 다가선 것이다. 그리고 카메라가 꺼지기 전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혹시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세계 호텔 업계가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 곁에서 다른 사람이 흥미롭다는 듯 대답했다.
아마 또 다른 사건이 생기더라도 이번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조금씩 바뀌겠지. 우린 계속 지켜봐야 해. 그렇게 새로운 한 장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고 동시에 또 다른 장의 이야기가 예고되었다. 호텔 문이 닫히며 누군가는 다음을 기대하고 누군가는 아직 할 일을 남겨둔 채 그리고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계속 지켜봐 주세. 더 많은 일이 펼쳐질 테니까요. 시민단체 관계자의 그 마지막 말이 호텔 건물에 메아리치듯 스며들었다.